주진우의 이슈 해설. 팩트 전달과 보수 진영 논리 전파를 위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주진우 의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1월 23일로 다가왔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앞으로 재판기를 미루거나 또 재판에 질질 끄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동안의 재판에 대한 리뷰를 좀 해드리고 최근 상황을 좀 업데이트 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1심 때 제가 이재명이 어떻게 재판을 끌어왔는지 제가 한번 좀 살펴봤어요. 근데 1심에서 무려 6개월 만에 끝내야 되는 재판을 2년 2개월이나 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공판준비기 4회, 공판기 27회, 검찰 측 증인신문 54회 이런 걸 많이 검찰 측 증인신문 54회를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검찰 측 증인은 싹 다 그냥 인정 못하겠으니 다 불러보자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문에 이름이 조금이라도 들어간 공무원들은 다 불러본 것이죠. 그 공직선거법은 아시다시피 고 김문기 씨 알았느냐 몰랐느냐 하는 부분하고 또 국토부가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인허가를 내줬다라고 말한 부분,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도 그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도 증거 신청을 많이 했어요. 그 증거 제출만 17번 했고요. 문서 제출 명령 신청이라고 해서 여기저기 이 공문서에서 서류를 내도록 하는 신청도 2번 냈고요. 증인도 또 따로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변호인 의견서는 무려 23차례에 걸쳐서 제출을 했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재판이 질질 끌린 겁니다. 증인신문만 54회 하려고 하면은 단순 계산을 하더라도 2주에 한 번씩 재판을 하더라도 거의 2년 가까이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판을 끌어왔고 2심은 11월 15일에 선고됐기 때문에 2월 15일에 1심 11월 15일이고 3개월 뒤인 2심에서 2월 15일까지 선고를 해야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서울고등법원 재판부가 굉장히 의지를 보이면서 다른 사건 배당 안 받겠다. 그리고 3월 중순까지는 다른 사건 아무것도 배당 안 받고 이 사건에만 집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 2심에서도 이재명 피고인이 재판을 질질 끌기 위해서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라는 서류를 수령하지 않아서 결국 국회까지 찾아와서 서류를 줬었죠. 그리고 새로운 변호사를 대거 선임해서 변호인들이 사건을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져요.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 바로 전날에 위대훈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요. 항소이유서도 최대한 늦게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이찬진 변호사도 추가로 그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이렇게 변호사를 새로 선임하게 되면 그 변호사의 기록 검토 시간을 달라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있죠. 근데 재판부에서 아마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재판 지연 수법을 미리 좀 말씀을 드렸어요. 병기 재판 위증, 변호사를 교체하거나 변호사를 늦게 선임하는 것 이미 쓰고 있죠. 기일 변경 신청.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다 조퇴도 했잖아요. 그런 거 일환이에요. 기일을 자기 마음대로 나왔다가 나가기도 하고, 조퇴하기도 하고, 재판에 아예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럴 경우 재판부가 뭔가 제재를 좀 확실하게 가해야 되겠죠. 그리고 재판부 기피 신청 이런 것들은 아마 국민들께서 다 보고 계셔서 좀 선택하기 어렵고요. 판사 탄핵도 저는 하기 어렵다라고 봅니다. 위헌 심판 제청도 이미 이 재판부가 신속히 재판하려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위헌 심판 제청이 들어오면 그런 예를 들어서 공직선거법 위반해서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당선 무효용되는 그 규정 자체가 헌법에 위배된다. 그러니까 헌법소송을 좀 제기해달라. 이런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건 재판부가 결정권이 있어요. 재판부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데
지금 재판부 의지를 강력히 보이니까 위헌 심판 제청 이런 거는 아예 신청을 못 할 것 같아요. 결국 남은 거는 증인 신청인데, 증인 신청을 제가 그 소송 관련된 지금 현황을 쭉 보니까 1월 17일에 이미 7건의 증인 신청을 이미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죠. 1심에서 무려 증인 신문을 54회나 할 정도로 상당히 많은 증인을 불렀고, 속된 말로 성남시청 공무원들 이 사건과 조금이라도 관련있는 증인들을 다 불렀다고 봐야 돼요. 어디서 7건의 증인 신청을 또 찾아냈는지 신기할 정도입니다. 저는 이 7건의 증인 신청 제출조차 재판부에서 잘 보고 꼭 필요하지 않은 증인은 채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또한 이거 외에도 또 증인 신청을 하려고 될 수가 있어요. 증인 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요. 재판 기일 중간에도 할 수 있고 첫 번째 재판 기일에 또 증인 신청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미리 7건이나 증인 신청을 해놨고 아마 1월 23일을 잘 봐야 되겠죠. 이때도 증인 신청을 많이 한다 그러면 증인을 얼마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재판부가 증인 신청을 일부만 받아들이고 일부만 기각할 것이냐, 이런 것에 지금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문서 송부 촉탁이라는 것도 했습니다. 문서 송부 촉탁은 뭐냐면 어떤 서류를 받기 위해서 다른 공무서에 촉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증거 서류를 받고 싶어 하는 건데 1심 2년 2개월 하는 동안 도대체 뭐 했습니까? 갑자기 또 무슨 문서를 받겠다고 이렇게 문서 송부 촉탁을 5군데나 하는지 모르겠거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 군데에서 문서를 받다 보면 그 기간별로 좀 늦게 보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걸 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서를 보내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그 해당 기간에서 그 문서를 다시 검토해서 보내주는데 시간이 좀 걸리니까 이것을 노리고 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제가 어디 문서 송부 촉탁했는지 일일이 확인해서 그 해당 기간에 다 자료 제출 요구나 어떤 의견 제출을 통해 가지고 이걸 제때제때 빨리 하도록 좀 독려를 할 생각이거든요. 누구나 신속한 재판을 받아야 되고 국민 누구나 공평하게 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럼 그렇게 대응하는데, 아주 특이한 것 중에 제가 생각 못했던 건데 검증 신청을 제출했어요. 검증은 뭐냐면은 그 드라마 같은 거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현장 검증 있잖아요. 살인 사건 같은 거 있으면 현장 가서 지금 현재 당사자의 진술과 현장 상황이 맞아떨어지는지를 판사가 직접 가서 보고 오는 절차입니다. 아니면 판사 앞에서 뭔가를 시연하거나 판사 앞에서 뭔가를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이 이미 써먹은 수법이에요. 대장동 재판에서 9년치 분량의 정영학 변호사의 녹취록을 전부 검증하겠다라고 요구해서 이게 지금 재판 지연 수법으로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죠. 이게 작년 5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9년치 분량 녹취록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중에 포인트가 되고 쟁점이 되는 것만 들어보는 게 아니라 이 9년치 분량의 녹음 파일을 두고 어느 부분이 편집되거나 어느 부분이 조작될 수 있으니 9년치를 한번 판사님 앞에서 다 들어봅시다. 이런 거거든요. 이거 너무 심하니까 재판부에서 좀 제지를 했어요. 녹음 파일 일부분을 듣는 건 몰라도 전체를 재생하는 건 불필요한 것 아니냐라고 해서 만류를 했는데도 계속 모두 부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영학 회계사는 전문직이기도 하고 또 이거를 본인도 재판받고 있는 입장인데 무슨 자기 녹음 파일을 위조했겠습니까? 뻔한 건데 정진상 씨가 이렇게 신청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본인도 재판을 받지만 이게 일타쌍피를 노린 겁니다. 이제 그 이재명 대표 재판도 같이 시간을 끌려는 거예요. 그래서 1325쪽 분량의 녹취록을 전부 다 재생하고 그걸 듣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이어서 재판이 아마 이렇게 되면 역대급으로 재판 지연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근데 대장동 재판은 지금 증인도 몇백 명에 이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차피 당분간 선고하기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집중하려고 하는데요. 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도 이찬진 변호사가 검증 신청서를 제출한 거예요. 이재명 피고인의 변호인이죠. 이 검증 신청이 무엇을 말하는지는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저는 그겁니다. 1심 2년 2개월 하는 동안 뭐 했냐? 뭘 또 검증해야 되냐? 또 이 녹음 파일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처럼 뻔히 확인 안 해도 될 거를 재판의 효율상 보통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는 것을 시간 끌기용으로 하는 것 아니냐. 1회 재판 기일이 되면 이 검증 신청을 왜 했는지, 증인 신청은 누구로 했는지 이런 것들이 싹 다 드러나거든요. 제가 그래서 1월 23일에 첫 재판을 열면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해설을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국민들께서 좀 주목하시라고 중간에 상황 말씀을 드리는데, 검증 신청서 냈다는 것 자체가 좀 뭔지는 몰라도 아주 시간을 오래 끌려면 끌 수 있는 내용의 검증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어떤 내용인지 몰라도 한번 점검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너무 많은 증인을 신청해서 더 신청한 증인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쨌든 7건의 증인 신청서가 제출됐다. 그리고 4건의 문서 송부 촉탁도 동시에 신청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불과 다 1월 17일 하루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 1월 23일이니까 6일쯤 뒤에 재판이 열리는 거거든요. 재판부에서 아마 이걸 쫙 검토를 하고 올 겁니다. 저는 이번 재판부가 법에 정한 기일을 준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이라고 기대하고요. 그래서 검증 신청, 증인 신청, 문서 송부 촉탁 신청, 이거 당사자가 신청한다고 다 받아들여주는 거 아닙니다. 재판부가 판단하는 것이고, 이것은 통상의 피고인들과 마찬가지로 판단을 해야 돼요. 일반 국민들이 이렇게 검증 신청한다? 안 받아들여주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재판부가 한정된 인력을 가지고 모든 검증을 다 해줄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뭐 쉽게 얘기하면 공문을 작성할 때 성남시청의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자. 어떤 내부 설비 내에서 공문을 기한했는지 한번 살펴보자. 극단적으로 뭐 그런 검증을 신청한다라고 하면 그거는 사건과 관련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 시청 구조도가 어떠냐는 것과 공문을 작성된 게 무슨 연관성이 있겠습니까? 이건 제가 이제 좀 극단적인 예시를 든 건데요. 어찌됐든 검증 신청서가 굉장히 특이하고 이것은 제가 언론과 함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판 지연 수법을 최대한 막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주진우의 이슈 해설